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일단 온라인상에서는 다음아고라 그리고 서프라이즈 그 외에 이제 카페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많은 분석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소송인단은 우리 한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필원 선생님 주도로 지금 소송을 지금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말에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우리 카페에서 하고 있는 그렇게 현재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다 공유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수개표라는 것은 법으로 명시된 법적 요건이고 법적 요구사항이고 우리의 주장 역시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이라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근데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만으로 개표한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MB정권과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부정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조항부터 정비를 했죠. 이명박 정권 출범과 동시에 부정선거 관련 처벌법을 폐지를 했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 다른 선거에서도 아시다시피 투표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그런 해서 혼선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를 없앤 것, 구석에 있는 절취선에만 일련 번호가 있고 투표 용지에는 일련 번호를 삭제한 것은 부정선거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혼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에서 OMR 카드 채점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전국의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교육부 찾아가서 난리를 났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치는 수능도 일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OMR 카드에서. 근데 몇 년에 한 번 하는 대선, 이 중요한 대선에서 명백하게 다른 곳에 도장이 빨갛게 정확하게 찍혀 있는 그 표가 엉뚱한 대로 간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거는 기계는 절대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죠. 예, 그런 모든 사안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표 진행 상황만을 보더라도 참으로 잘 기획된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듯이. 자, 보십시오. 처음에 보수 강세 지역인 경북과 강원도 개표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6시 40분 첫 발표가 박근혜 후보 82.5%가 나옵니다. 82.5% 대 17.1%, 이후 70대 60%대 해서 야권의 지지자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1.6%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 개표된 절차를,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1분당 득표수와 득표율에 대해서 선관위는 늦게나마 발표를 했죠. 그거를 전부 취합해서 개표를 거꾸로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 즉 그 다음날 새벽 5시 24분에 마무리된 것이 가장 먼저 투표함을 열었다고 가정을 하고, 제일 처음 개표한 그 박스를 제일 마지막 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무려 4시간 동안 문 후보가 앞선 상태로 가다가 4시간 후에서야 역전이 되는 상태로 나옵니다. 이러한 것이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선관위에서는 개표 시연을 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주관을 해서 선관위 개표 시연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그런 행사를 마련했는데 의혹만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죠. 부정 개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시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6,000표, 겨우 6,000표 개표하는데 2시간씩 걸리고 2,000표 안에 90표의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시연이 됐습니다. 네, 90표면 약 4.5%. 네. 그리고 개표 후반부에는 문 후보 표가 더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2012년 12월 19일 저녁 6시에 투표가 일단 끝나죠. 끝나고 6시 40분부터 개표가 시작이 되는데 그날 밤 자정을 넘기고 00시 58분부터 개표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만을 표를 모은다면, 즉 00시 58분 이전 표가 아닌 00시 58분 이후 표들만 다 모은다면 박근혜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표가 더 많아지는 기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어저께 아침에 제가 다음 과거에 관련 글을 게재로 서프라이즈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박빙이라고는 하지만 대구 경북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후보가 앞섭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 후보가 앞서기 때문에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 전남, 전북을 제외하고, 그리고 대전은 초박빙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전을 벌입니다. 그곳을 제외한 모든 곳,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 제주, 심지어 경남, 부산, 인천, 울산 이 모든 곳에서 후반부에 문 후보표가 더 많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없는 가장 최근 자료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부산의 경우는 59.8대 39.9로 박근혜 후보가 앞서지요. 즉 6대 4입니다. 60%대 40%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개표를 했을 때 첫 번째 박스부터 마지막 박스까지 대략 그 정도 수준의 표가 유지되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통계입니다. 어느 박스 안에 있는 표가 박근혜 후보 표가 더 많은지 그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꼭 6대 4는 아니더라도 55대 45든 그렇게 비슷한 형태로 유지가 되다가 끝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데 후반부에는 무려 1시간 23분 개표가 종료되기 전 1시간 23분 동안 부산에서는 문재인표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제가 추적을 했던 것이죠. 해보니까 82.5%부터 시작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70, 60, 59, 58 쭉 내려가죠. 그러다가 밤 10시 반 이후부터는 51.9부터 해서 51.9, 51.8, 51.7, 51.6까지 내려오는 게 밤 10시 37분 대입니다. 그래서 51.6%에 일단 안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표가 더 내려가요. 51.5%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박근혜 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51.6, 51.7까지 올라가요.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문재인 표가 많아집니다. 많아져서 57.6%를 51.6%로 0.1%를 낮추는 데 기여를 합니다. 이것이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 제주, 심지어 보수 성향이 강하고 결국 6대 4 정도까지 유지가 됐던 경남, 부산에서조차도 후반부에는 문재인 표가 많아지는 부분은 이거는 유권소죠. 미국에서 운동하시고 이제 현재 대표님으로 계신 제니퍼리님께서 그쪽에서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성명서도 내시고 신문에 광고까지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경과 보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저희 유권소에서 불만들이 많으시네요. 방송이 안 들린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얘기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틀란타 유권소 활동을 하고 있는 제니퍼입니다. 저희 재외동포들이 생명서를 내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이번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가질 만한 여러 증거들이 아까 우리 또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선관위가 가장 큰 실책이 법이 정한 수개표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선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저희들이 나중에 알게 됐지요. 또 그 다음에 국정원이 개입한 의혹을 살만한 점이 저희들이 모두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찰 조사만으로도 나왔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냥 유야무야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실책도 물론 크지만 저는 국정원이 주는 엄청난 그런 무게감, 대한민국에서 국정원 직원이 되려면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국정원 직원이 근무 시간에
오피스텔에 기거하면서 국가 안보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취득했다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리나 뭐 유머 사이트에 가서 댓글을 달고 추천 누르고 여자로선 정말 도저히 입에 담기 민망한 이걸 가지고 특정 후보 비방 댓글 다는 일을 하면서도 그게 어떤 종북 세력의 동향 파악이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갔죠. 그래서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사과나 변명 한마디 없고 야당조차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게 정말 미국의 경우를 들어서 제가 죄송하지만 국정원 사건과 좀 비슷한 사례인 70년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이명박 대통령 하야나 탄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저희 제외 유권자 눈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 권력 앞에 침묵하는 언론과 뭐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의 몸살임 이렇게 저희들은 느껴졌기 때문에 다음이나 이런 곳에서 네티즌의 그 청원이 20만이 넘어가도록 침묵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동포들이 그런 성명서를 냈던 첫 번째 이유였고요. 국민의 반이 넘는 숫자가 멘붕이 와도 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만한 증거가 쏟아져도 정말 아무런 언론에서나 이런 데가 얘기가 들리지가 않았다는 게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3.15 부정선거 이후에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고 나라에 어떤 큰 저희가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현대에 와서도 이루어지면은 참 우려가 되지 않나 해외에 사는 저희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선관위가 부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주기를 바라서 저희가 첫 번째 성명서를 저희가 진정 어린 성명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명을 받는 중에 미주를 넘어서서 이렇게 전 세계로 범위가 커졌죠.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너무 길어졌나요? 끊을까요? 괜찮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다른 분들이 괜찮다고 그러네요. 그런가요? 네, 그럼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해동포도 국민입니다. 멀리서 저희가 이 성명서를 냈던 첫 동기가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의 모임 때문에 이렇게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제 패친 중에 한 분인 김효원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 사시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 40시간을, 네, 인도에서 투표를 하시려면은 40시간을 가셔야 됩니다. 투표소까지. 근데 이분이 40시간을 달려가서 투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린다님이 만들었던 동영상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투표를 마치고 나서 너무 부정 의혹에 대해서 너무 그 얘기는 분노하셨어요. 민다김께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제가 린다김님한테 하셔야 되는데 린다김님은 지금 소리가 안 들리셔서 제가 조금만 얘기를 드리는데 이분이 CBS에서 방송 출연도 하셨어요. 방송 출연을 하시고 그 출연료를 털어서 저희 이번 성명서 한겨레 신문에 내는 성명서에 후원금을 내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면 82세 된 노모가 아드님의 그 도둑 맞은 표를 돌려달라고 대한문 앞에 그 촛불 시위까지 참석을 하시고 굉장히 분노하시죠. 아드님이 그렇게 되셔서. 그래서 저희들은 제 유권자들이 선거 때만 표를 달라, 400억을 들었다, 이런 굉장한 이벤트를 하시면서 저희 제동부들에게 투표하라고 독려를 하시는데 끝나고 나니까 저희 제동포들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성명서를 내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3차 성명서에서 조금 강하게 나갔죠. 국정원과 시발단 사건을 저희가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돌아서서 반응 아닌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서서 또 표창원 교수님의 또 구속, 입을 막는 그런 일도 생겼고요. 저희 제외 유권자들은 그렇습니다. 대선의 결과를 저희가 뒤바꿔서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의혹이 있다면 국민들의 23만 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는 아닌데
의혹이 있다면 풀어야 되고 또 불신이 있다면 그거를 해소해 주실 수 있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또 국회나 현직 대통령이나 누구를 떠나서 국민 대화합을 부르짖으면서 그런 얘기가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게 많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누가 40시간을 달려가서 투표를 하겠으며 정말 누가 항상 불신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유권소 활동인 제가 있다가 시간이 또 나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졌던 그 의문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봄에 있었던 그 4.11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 당시 분위기가 그 새누리당, 특히 친이계, 그러니까 MB 측근들에 대해 가지고 그 단죄를 당연시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재호 씨가 개표 중간 한참 지날 때까지 상당히 큰 표 차이로 뒤지고 있다가 막판에 급격하게 따라붙더니 뒤집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이, 아니 그 선거구에 어느 한 지역만 유달리 이재호 씨를 지지를 해가지고 막판에 그렇게 된 건지 솔직히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FTA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김종훈 씨 역시 그 동동영 씨를 좀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그 부분도 솔직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납득이. 왜냐면 국민들이 솔직히 미친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발음 때문에 네, 저 미국에 계시니까요. 뭐 욕을 하시나 마음대로 하세요. 잡으러 못 갑니다, 여기서. 알겠습니다. 아니 FTA는 그렇게 반대하면서 김종훈은 좋아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4.11 총선에서 조작이 있었다 그런 지금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새로 만든 투표함이라고 들고 나왔을 때 아니 쓰레기통도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조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철로 된 단단한 기존의 투표함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왜 그걸 놔두고 굳이 이렇게 바꿔서야 되나.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게 한마디로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자기들 필요한 만큼 표를 부으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솔직히 투표율이 75%까지 입박을 했지만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 불길한 예감이 또 빗나가지 않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건 좀 예담이지만 투표 끝날 때쯤에 왜 박지원 의원께서 문자 받으신 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특히 좀 주목한 부분이 그 삼성의 예측 그 결과가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문재인 후보가 5% 정도인가 이기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삼성이 누굽니까? 특히 지금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 죽음을 국내 기관들 중에서 제일 빨리 알아낸 데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비해가지고 반나절 정도 빨랐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삼성의 정보력을 되게 높게 쳐주거든요. 근데 그게 빗나갔다는 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시겠지만 현재 밝혀진 바로는 개표 시스템이든 불두기든 그 장치들의 명백한 성능적 결함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한 선관위는 법적으로 그 명시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무조건 불법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밝혀야 되는 이유가 선거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게 부정으로 망쳐질 정도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다음 선거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왕정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 필요하면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100년이건 200년이건 힘을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서고 싶으면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고 국민의 투표권은 단 한 표라도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계세요.
이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랑 합류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합류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영수 씨한테 설명을 듣고, 이게 한영수 씨가 그 자료를 준 겁니다. 이제, 한거 표지인데요. 이렇게.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얼핏 검토해 보니, 이 선거에 있어서 조작 가능성이 0%도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더라면 이 조작 가능성이나 오류 가능성들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 변호사 임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용해서 저희 예. 제외 유권자에 대한 얽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예. 방송에 이거 나가고 있나요? 네, 지금. 예, 지금 나가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2차 성명서부터 1차 성명서가 나갈 때는 블로그 스팟을 이용해서 그쪽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2차 성명서에는 저희가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예. 신문사에서 저희들 파일까지 다 받고 디자인까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갑자기 중앙일보에서 하루 앞두고 못 나간다는 거예요. 성명서를 못 내준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내주느냐 그랬더니 자기네 내부 규정에 의해서 광고를 전면 광고를 안 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모든 언론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왜 못 내보내주느냐 했더니 그냥 머물거리시면서 갑자기 회의가 일어나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한국일보에서는 그냥 저희들 광고를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분노했죠.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선거가 이렇게 결과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중앙 언론지들이 몸을 살린다는 게 저희가 느껴지더라고요. 피부로. 너무 어이가 없었죠. 중앙일보가 광고비를 주겠는데도. 그리고 제가 그랬죠. 광고를 실기 전에 이거는 본 언론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광고다라고 그걸 크게 마음대로 크게 하셔도 된다. 광고만 실어달라. 그런데도 안 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느꼈죠. 이거는 무슨 유신의 부활도 아니고 미리 알아서 기는 언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무리 외친들 지금 아무리 옳다고 외쳐도 누가 들어주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성명서가 나가고 나서 트윗이나 이런 다음에서 제가 많이 홍보를 저희 유권서 회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했더니 전화들이 막 오시는 거예요. 알고 이러면서 성명서 광고 이후에 애쓴다, 가슴이 하시는 거 한번 쭉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한영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료가 많이 나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전 세계가 공유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1월 17일 날 그 시연현장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 이 경목 교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처음에 저희들하고 약속한 진행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결국은 은폐하는 걸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 이경목 교수님이 이제 학문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이건 아니다. 전산학도들을 욕비는 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앙선관위에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 이 전자개표기 자체를 지금 돌릴 필요가 없다. 내가 전산학 전문 학자로서 이거 전자개표기는 적으라고 했습니다. 전산조직이니까 공직선거법상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에 관해서 제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다음 이제 시연이 진행되면서 그다음 수개표를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했다는 이런 발언하면서 하다가 이제 이 교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노트북에 저장해 두었던 수개표를 하지 않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니까 즉시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국회 경위들이 한 10명이 왔어. 그대로 그 사람을 갖다 밀어내고 막 이래 돼가지고 저도 옆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보호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가 모자라서 밀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불과 몇 초 사이에 우리 뭐 유도 선수들을 맺히듯이 이래 박다리를 후리면서 맺혀버려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국제에서 일어난 그 부정선거를 은폐하게 하는 이 테러입니다. 저는 테러라고 규정하고 지금 트윗이나 인터넷에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묵 교수는 즉시 이제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척추뼈에 실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정이 있어가 집에 가셨다가 정밀 검사를 왔는데 병원에 의사가 그만두었습니다. 또 딴 의사를 해달라. 또 의사가 없다. 의사를 접견조차 못하고 또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밀 조사를 받고 해가지고 우선에는 지금 치료하면서 지금 현재 몸 상태는 그 당시에는 정상을 못 느끼는 지금 다리가 부으면서 상당히 이제 지금 진통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알려드리고 왜 이게 부정선거인가를 제가 잠깐만요. 근데 세명대학교 측에서 어떤 뭐 압박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세명대 측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압박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총장이 불러서 더 이상 학대 시키지 말아달라고 해서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몸은 아파오고 또 교직원 협의회에서도 이제 이 진실을 알았습니다. 알고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걸 지금 보고만 있는 상태고 또 사실은 진선미 민주당 후보가 특위장으로서 부정선거인지 여부를 자기가 확인해서 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이 바로 학교에다가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를 시키지 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단 네. 원래대로 원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부정선거가 일반 국민들은 아주 간단한데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전자개표는 전산조직입니다. 중앙선관위 내부 공무원으로도 전산조직이라고 공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시행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 전산조직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전산조직은 조작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강하게 조작이 쉽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로 규제하는 방식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개발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치고조에서 강제로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전자투표기는 공직선거법 278조로서 강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중앙선관위는 공개를 하지 않고 계속 임의로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지금 10년 동안 속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적법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그럼 당장 무효사유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수개표를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속였습니다. 전자개표를 사용해서 개표 시간이 단축됐다고. 그건 완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자급 개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질 않았고, 그리고 제가 요번 강남 선관위 개표장에 참관인을 갔습니다. 제가 참관인을 갔어도 수자급 개표를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 제가 10년 동안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또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이번 기회에 이제 확인하자 싶어서 사무국장을 불렀습니다. 저하고 옛날 동료였습니다. 왜 수자급 개표를 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기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 공문을 들여다보면서 이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고 그다음 개표 면역을 가져오느라 개표 면역을도 개표상에 두지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지금 상담을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리에 좀 빠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참석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초청을 좀 할 테니까요. 부탁을 좀 들어주시기 바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 개표 현장에서 제가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개표를 해준다, 기록하도록까지 전다 했습니다. 이제 그래 하고 그 당시까지
수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전국적으로 안 했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증명이 됐고, 어떻게 증명이 됐냐? 시현장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선관위 직원들을 제가 볼 적에 상당히 훈련을 시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7일 예, 국회 지하 시현장에서, 시현장. 예. 훈련을 시키고 나왔는데도 6,000매를 갖다가 개표하는데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2시간 15분에서 30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지금 선관위에 있는 개표 사항표를 가지고 분석하면 다 나옵니다. 작업 분석이 됩니다. 사실상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이제 또 나왔습니다. 왜 부정선거냐? 공직선거법 178조 2항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수자극 개표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또 절차가 빠져가지고 선거 무효 사유가 됩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그 수자극 개표를 하지 않으니까 개표 참가인들이 수자극 개표하지 않은 투표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참관인들에게 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하고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또 엄청난 위반입니다. 개표장에 참관인 활동 못하도록 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무효 사유가 되어갑니다.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 사유가 되어서 사실은 선거 관리가 이제 무효 사유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이거는 무효입니다. 국민들이 모르셔가지고 지금까지 선관위를 믿었는데 선관위는 10년 동안 이렇게 속여왔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사건이죠. 제가 내부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분류하여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한겨레 신문 허재현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민주당 정책실장실에 가서 정책실장님한테 무슨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허재현 기자가 오셔서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무엇이라 한 줄 아십니까? 한영수 씨는 정신병자라서 기자들이 접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무슨 정신병자인데 하니까 정신편집증 환자랍니다. 내가 왜 편집증 환자냐 하니까 10년 동안 부정선거를 이렇게 한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정신편집증 환자다. 그래서 기자들이 한영수 씨한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몇 퍼센트 알겠느냐 하니까 60%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정책실장님이 저거 이해가 안 가니까 화이트보드에서 칠판에 글을 쓰면서 좀 설명해달라. 한 2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내가 그만하라 했습니다. 허재인 기자, 정책실장님도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부정성 맞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 허재인 기자가 자기가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한겨레 신문 지면에 보도를 하겠댔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도 데스크에서 또 막았습니다. 그래 허재인 기자가 지면상 못하고 인터넷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아시겠지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왔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노예의 길로 갑니다. 저는 한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노예, 자기 스스로 노예되는 사람, 자노예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민주주의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찾느냐, 안 찾느냐, 그 기로에 놓였습니다. 자노예가 될 거냐, 내가 민주주의자가 될 거냐, 이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 말을 오늘 내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정신 못 차립니다. 왜냐?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다 결정되면 국회의원 300명 전부 옷 벗고 내려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이 사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선거운동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스스로 옷을 벗고 나와서 자기 목숨을 버릴 생각하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낙선한 후보자들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상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책임 회피. 그 사람들이 이미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셔야 되고, 네. 그다음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심 선언을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요번에 진선미 의원이 이름이 너무 좋아서 진실을 12월 19일 이후로 계속 인터넷이랑 뭐 휴대폰이랑 패드를 통해서 계속 불법 선거 증거물 계속 모으고 있고요. 저도 직장생활 지금 22년 차라서 1년에 한 20일 정도 휴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올해 첫 번째 휴가는 1월 4일 한영수님이랑 우리 선거인단 소송팀 1월 4일날 대법원에 제소하러 갈 때 그때 막 부랴부랴 울면서 그 대법원까지 가서 같이 이렇게 제소하는 거 지켜봤었고요. 두 번째 휴가는 1월 16일 날 두 번째 2차 제소 때 갔었는데 그때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전경분들이 그 대법원 앞을 다 막고 있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그냥 씁쓸하게 발길을 돌렸었고요. 또 요번에는 이렇게 또 그 재외국민과 우리 선거인단 소송 4,200명 중에 한 명으로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 다음 아고라에서 그때 처음 이게 서명운동이 있다는 거 그때 상큼왕자가 지금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120만 명이 넘었잖아요. 아니 230만 명이 넘었잖아요.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는 어떤 한 방편입니다. 통로고요. 저희가 미주에 있는 동포들이, 유권자들이 권리입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저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끝까지 외칠 겁니다. 성명서나 또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나 뭐 인터넷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저희들의 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저희들이 참 아까 린다님하고 우리 리허설을 할 때 하셨던 좋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소개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성명서 우리 린다님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동영상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지만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저희들 참 많이 힘듭니다. 사실 저희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입장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눈만 뜨고 이 온라인 상태 클릭 한 번만 하고 밖에 나가면 참 좋은 환경, 아름다운 환경,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풍요로운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내 상황 사실 귀 닫고 눈 감아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사실들을 저희들이 많이 대합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중앙, 조중동에 대한 그런 언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편식이죠. 던져주는 뉴스만 그분들은 한국에서는 던져주는 뉴스, 던져주는 신문 이런 것들만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터넷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미국에 있는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봅니다. 모든 상황을 상식으로 보는 것이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언론인과 정치인들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열몇 시간은 기본입니다. 저희들. 그런 시간을 달려가서 투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투표가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분통 터지는 일이죠. 저희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6시간 운전은 기본이고 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0시간 버스 타고 가서 투표했습니다. 대만에 투표소가 없어서 1년 동안 모은 대로 비행기 타고 가서 홍콩에 가서 투표한 분도 계시고 정말 우리 린다님 같은 경우는 대장암 3기였다고 해요. 오빠가. 그 오빠를 모시고 3시간 운전하고 가서 투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저희는 복잡한 로지스틱 함수, 그래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저희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요. 개표 부정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런 거 저희들 깊이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답답하고 의혹 덩어리이고 분명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뭔가 안개 속이고 이런 거는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저희들 포기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저희들이 3.15 부정선거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재외동포들이요. 아마 뭉치면은 이제는 예전에 정부에서 저희들을 저희들을 이렇게 갑자기 말이 안 나올 어제 저희가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해외에 있는 분들은 네, 없으시네요. 예, 오영규 씨 발언으로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애가 셋인데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작물재산 갖고 많은 사람들 돈으로 매수해서 전산 조작만 잘하면 대통령 될 수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말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전산 조작해갖고서는 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만 검색하면 수많은 불법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는 그 방송 3사, MBC, KBS, SBS, 조중동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저는 명백한 불법 선거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23만 명이 이렇게 서명을 하고 애타게 수개표를 외치고 촛불 집회를 하고 트위터에서 인터넷에서 동영상에서 이 난리를 피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보도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불법 선거에 같이 가담한 공범자라는 거 명백히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용히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에 저도 딱 하고 싶은 말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만약에 엄마 대통령 되고 싶어 하면 경상도에서 태어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지역주의 때문에 그 모든 의견들이 다 없어지는 그냥 무시돼버리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일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거는 이렇게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는 이런 여기가 어디죠? 주권방송? 주권방송. 네. 와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 시설이니 뭐니.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저는 지금 부정선거 문제 이전에는 천안함 재판을 쭉 받아왔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18번째 천안함 재판을 받았습니다. 천안함 역시 중요한 문제고 진실이 왜곡되고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부정선거 문제가 천안함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안함 문제는 2년 전에 종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만 남았습니다. 진실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언젠가는 그것이 바르게 드러난다는 것인데 마치 송곳 같아서 호주머니 속에서 삐져나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대가로 돈 받은 사람, 진급한 사람들, 언젠가는 그 사람들 실토할 날이 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진실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문제는 왜 그보다 더 중요하냐면요. 우리에게 미래가 걸린 문제거든요. 우리가 밑 빠진 독 아래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거기다 물을 붓을 것인지 꿀을 붓을 것인지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붓는 쪽쪽 새는 거를 갖다면 누가 거기다 붓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주체인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후보께서도 마치 우리가 그분을 다시 대통령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는 거로 착각하는 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준 것은 그분 개인 용도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지, 우리의 경제, 문화, 미래, 건강, 이 환경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우리가 모아준 것인데 내가 이미 말을 뱉었고 승복을 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민주당의 의원들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무엇을 잘못했다고 어디다가 절을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고요. 우리는 전부 다 멘붕에 빠져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팔다리 끊어져서 피도하고 있는데 적장수들하고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그런 철없는 그런 어원들이 있는 민주당입니다. 우리는 이 부정개표 문제 반드시 밝혀야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자료를 모으고 법적 소송